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여러분들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자, 85,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자, 2% 정도의 조정이 과연 이 동사에 대한 주가의 훼손을 이끌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라이브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이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둡시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장 여건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1.2% 마이너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이 부분이 통과가 되었는가 아닌가 이 부분의 전일자에 중국에서는 통과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뭐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이 마이너스 3%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제 동시호가에서도 말아올렸던 이 삼성전자 전자 오늘 왜 급락을 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라고 하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결국은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만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수주를 줄 거야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은요, 사실 수급이 재료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미확정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엄청 급락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이 조정은 사실 그렇게 큰 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시되는 요소는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요 부분까지는 정말 즉각적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훼손 부분을 여기까지 준 상태가 됐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 이때 올라갈 때 맞아 힘있게 그냥 쭉 끌어올리면 사상 신고가까지 못 갔다고요. 그죠? 근데 흐름은 지금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때 신고가 갔을 때 있죠. 89,600원 좀 땡겨서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와 있고요. 하이닉스 주가는 보게 되면 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유관 관계와 다른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한 1,000억 정도 운영했었거든요. 이 삼성전자는 시장의 논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종목이라서 항상 어느 부분에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비중 덜어놓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800포인트를 깨졌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만 플러스권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2,800포인트를 넘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과거의 고점이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96,800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수는 3,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수급이라는 이슈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최근 수급의 동향을 체크하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외국인들이 증시를 안 좋게 보면서 엔비디아 팔았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 나오죠. 아니요. 연기금의 매도만 있을 뿐이에요. 자, 외국인의 매수는요. 1,300만 주, 200만 주, 200만 주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서 마이너스 얼마죠? 9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매도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완만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500만 주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뜻은 뭡니까? 어제 2,400만 주 끝까지 끌어올렸으면 이 주가의 훼손에 더불어서 거래량을 증폭시키면서 하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최근의 거래량 모든 우주의 기운, 시장의 기운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조정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완만한 조정이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HBM이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HBM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중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중첩은 무엇입니까? 쌓아 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무겁게 쌓아 놓는다 위로. 원래는요 반도체의 D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일렬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간격을 띄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옆에서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탁재한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HBM 퀄 테스트에 통과된다는 개념으로 성공이라고 해서 댓글 한번 꾹꾹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자 이따 라이브 제가 채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들어오시고 자료집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내드리고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중첩이라는 부분은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코를 골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에 계속 악영향을 미쳐요. 즉 반도체는 미세화 공정, 즉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노이즈를 일으키고 그래서 반도체는 민감합니다. 큰 소리, 아무리 작은 소리도 이들에게는 노이즈처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을 띄워서 옆으로 세웠다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쌓아 놓는다는 거,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붙이고 위로 세워버리게 되면 쭉 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대용량. 우리가 4G에서 5G 폰으로 이제 진화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HBM이라고 해서 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대역 반도체, 그죠? 고사양 반도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앞서서 하이닉스 주가는 왜 이렇게 신고가를 뚫었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1세대예요, 1세대. 2017년도에 처음으로 HBM을 처음으로 양산을 했었고요. 다만 수율 문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율이 무엇이죠? 돼지 한 마리 잡게 되면 결국은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 쓸모 있는 부분이 생기는가? 이걸 따지는 걸 우리가 회수율, 수율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1세대 2017년도에 처음 개발해서 아무래도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이만큼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즉 AI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HBM, 고대역 반도체, 조금 더 빠른 반도체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치고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다? 맞아요. 아직까지. 즉 우리가 이제 LG와 삼성을 비교하게 되면 스마트폰 1세대가 누굽니까? 삼성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 LG는 후발주자로 남는 거는 결국은 지금보다 조금 더 SK 하이닉스가 지금 양산 중인 HBM 지금 퀄 테스트 지금 논란을 겪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삼성전자에서는 하이닉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맞아요. 수율, 효율 이걸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말았다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있는 거고 엔비디아도 조금 더 고성능을 원하는 거죠.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큰 걸 가져와 봐. 조금 더 빠른 걸 가져와 봐. 품질 좋은 걸 가져와 봐. 그러면 내가 니네들을 선택할게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왜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갖고 얘는 못 갖는가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 파업 사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잔치에서 몇백 프로를 줬는데 삼성전자 과거에 몇백 프로씩 성과급 잔치했었어요. 왜 못했다? 이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력도 전부 다 SK하이닉스 넘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무노조를 계속 유지했었고 최근에는 노조가 생기긴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많이 줬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메리트가 있었던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HBM에 사활을 걸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자료를 일단은 여러분들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삼성전자 HBM 관련된 퀄 테스트 시나리오를 제가 좀 적어놨고요. 저는 분명히 맞아요. 3000포인트를 넘었으면 한다. 그리고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들 중소형주가 몇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종목 정도 첨부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까지도 제가 최근에 좀 입수한 게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첨부해서 들 거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삼성전자 HBM 대반전, 엔비디아
12단 공급할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기사화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고대역 반도체, 엔비디아, 퀄테스트 모두 통과하고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이 자료들 전부 다 정리해 놨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정리해 놨어요. 자, 이 외에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막대한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 첨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한눈에 어떤 과정의 시나리오 때문에 주가의 등락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는 미국에서 지금 폭락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의 HBM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10개를 생산한다고 한다면 6개밖에 쓸 수 없는 부분을 8대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함. 결국 삼성전자를 원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리고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 증시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3,000포인트 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아요. 자,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같이 라이브에서 한번 같이 뵙도록 하시죠. 자, 010-4822-8706입니다. 저희가 이 주자론 채널이잖아요.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사실 이게 주식 잘한다는 건 뭐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대형주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라이브 진행 중이니까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주잘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들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해당 자료 첨부해서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채널 많은 홍보해 주시고요. 조금 더 이제 영상을 좀 지켜보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사실 우리 삼성전자 과거에 어떤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때 우리 코로나 때 했던 말은 야, 삼성전자 진짜 급락장에서 가장 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강했죠. 왜? 모든 종목들이 코로나 때 펀더멘탈을 잃어버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6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었던 거 기억하세요? 막 하한가를 기록하고요. 그때 아마 경험했던 분들은 야, 삼성전자가 짱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제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아마 더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막 예전에 IT 버블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IT 종목을 투자했더니 결국은 뭐 상장 폐지 같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나는 대형주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의 상승과 과거의 상승과 이때에 대한 상승은 전혀 다른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 뜻은 뭐냐면 단순히 수급적인 논리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디램이죠. 즉 쉽게 말해서 HBM이라고 하는 이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AI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죠? 무엇이었죠?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80%를 담당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맞아요. 공급량을 줄여버리게 되니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은 올랐죠. 그때 이 일시적으로 올랐던 건 주가를 다시 끌어내립니다. 일시적으로. 이때는 왜 올랐죠? 폭스콘. 그죠? 폭스콘 공장이 대만의 화재 사건 나왔을 때 일시적인 급락이 나왔죠. 항상 중요한 건 그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지금 HBM 반도체 시장에 어떤 확산 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한 상태에서 이 삼성전자 주가가 달려나가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수혜받는 종목에 대한 중소형주를 거래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시장의 중심잡이라는 건 삼성전자고요.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삼성전자 정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나리오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죠. 호실적 발표했죠. 그러나 30일 날 잠정 실적이 아닌 본 실적이 나옵니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이 증권사
한 8군데 그래도 애널리스트 한 20년 동안 했던 IT를 다루는 이 애널리스트 후배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략적인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좀 제가 이제 분석해 봐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라이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시장 분위기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지만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위로 봅시다. 다만 중간중간 조정 타점이 나왔을 때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릴 거니까 010-4822-8706 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정기 모임도 해봅시다. 그쵸? 제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이 부분으로 주잘원이라고 해서 저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게 되면 수혜주 내 종목도 첨부해 드릴 거니까 삼성전자의 그림이 완벽히 잡혔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적으로 바뀌었을 때 중소형주 그래도 한 20% 이상씩 삼성전자 3% 오를 때는 예,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 분석해 놓은 자료 애널리스트 통해서 받았던 실적 잠정 실적치가 아닌 실제로 나오는 실적치에 대한 부분도 첨부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 예, 이렇게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볼 거고요. 여러분들 주잘원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일단 오늘 증시 조금 더 봐야 될 텐데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음, 결국 민감주들의 흐름이 안 좋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상승을 보이는 부분들은 최근에 낙폭을 줬던 종목들이 일시적인 반등을 주는 게 오늘 시장의 분위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이탈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이슈는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정책을 폈죠. 어차피 이번에 당선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는 어때요? 내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하면 안 돼. 왜? 모든 대통령들은 본인들이 당선되다면 경기 부양하려고 해요. 중국의 시진핑도 그랬고요. 지금 트럼프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사태설이 돌고 있죠. 이 부분도 하나의 어떤 IT 시장의 조정을 충분히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 기회가 왔을 때도 예, 쉽게 매수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는 동생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자 라이브 들어오시고 제가 자료들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투자 전략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필수죠. 그죠? 그리고 우리 HBM 퀄 테스트는 통과된다고 봅시다. 다만 성공이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자를 원이라고 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